모든 주식이 다 힘듭니다만 최근에 화학업체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들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화학업체들이 성장 동력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그거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발표 이후에 주가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향후에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화학업체가 어느 업체가 있는지 과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깊이 진단해 보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회 차홍선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진행을 하면서 항상 느낍니다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갖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학업체 중에서 어떤 기업은 막 오르고 또 어떤 기업은 발표 후에 내려가고 너무 요즘 힘듭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화학업체 한번 진단 좀 해주시죠. 예, 그 화학업체들이 지금 이제 연일 신성장 동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화학이 조금만 길게 보면은 뭐 석유에서 이제 석유화학이 동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뭡니까? 지금 이제 석유를 대체하고자 지금 전기차 소재,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면은 최근에 올라갔던 기업들이 보면은 첫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보면은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이 더 좋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기업들이 전기차라든지 어셈블리라든지 전기차 소재를 하고 있더라.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주에 참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업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만을 위해서. 보면은 네. 이번 주에 두 가지 기업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성장 전략을 발표했고 이제 LG화학이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전기차 소재도 하지만 수소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걸 발표했고요. 그 의미심장하게 4조 4천억을 투자하겠다는 의미심장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 LG화학 같은 경우가 배터리 소재를 강화하겠다. 어셈블리는 떨어져 나가지만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분포로 받고 그리고 배터리 소재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던지는 큰 화두는 전기차 소재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수소에 관련된 거를 지금까지는 보면 뭐 도요타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쪽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네. 특히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수소 생산을 하는데 이렇게 4조 4천억이나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 발표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보면은 이제 캐시카우가 있고 성장이 있으면 주가가 불이 붙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한 주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이렇게 왈가왈부 그리고 분석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제 석유차에 이어서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로 가는 이런 쪽 로드맵이 완성되어 가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공부한다, 배운다는 느낌 많이 드는데요. 오늘은 또 소중하게도 석유의 생산 그리고 석유의 소비량 기준으로 화학업체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의 전망을 알 수 있다는 자료를 또 만드셨다고요. 예, 그 흔히들 보면은 그 석유를 할 때 이렇게 왜 전기차를 가야 되냐, 그다음에 왜 수소차로 가야 되냐고 말씀을 드릴 때 흔히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CO2 온실가스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지구 온난화가 되었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건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들 인식은 잘 안 하고 계시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보면은 이제 제가 경제성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필사적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석유의 생산량이 얼마냐면은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소비되는 석유 시장이 얼마냐면 3천조 원입니다. 수송 쪽만 1,500조가 계속 이렇게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냐면 이 3천조 원을 획득하는 지역이 어느 지냐면은 중동, 일본 중동, 그 다음에 이제 북미,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부터 CIS, 러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중동,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이 자금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석유 생산량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언급이 안 된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이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소비량 추이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붉은색이 같은 경우는 아시아가 참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아시아, 한국, 중국, 한국, 일본의 아시아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이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북미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입장으로 보면은 돈 3천조 원이 계속 중동 국가라든지 러시아 국가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그 석유 같은 경우가 좀 낮은 가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3천조라든지 1,500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근데 1,500조에서 3천조까지 올라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는 100년 전에는 대체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중기차라든지 수소차를 개발하면은 대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도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국가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필사적으로 이렇게 전기차, 수소차를 키우고 있다. 네. 그래서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성의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시장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이 확 오네요. 지금 말씀대로 진짜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이런 쪽에서는 생산을 반대로 아시아, 유럽, 북미에서는 소비를 근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3천조 원. 네. 그러면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대체 에너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워낙 큰 규모니까요. 그 최근에 우리 오르는 국제 유가 뭐 $70 중반까지 올랐습니다만 이것이 또 그린카 산업 성장에 영향 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유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생산량 소비량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흔히들 보면은 그 던지는 큰 질문 중에 하나가 국제 유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면 얼마까지 내려갈 것 같으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래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유가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보면은 석유는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요, 석유는 낮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한 배럴당 $120였습니다. 1800년대, 1860년대, 70년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석유차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경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세상을 지배했던 거는 전기차가 먼저 지배를 했습니다. 전기차가 지배를 했다 보니까 석유차가 이제 힘을 못 썼죠. 그런데 어디게 되냐면은 텍사스라든지 미국에서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대형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석유 가격이 지금 이제 20불대로 확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네. 120불에서 20불대 내려가게 되고 5분의 1 더 내려갔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엔진을 개발하면서 그다음 석유차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0년을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쓰고 왔는데 지금 이제 오펙의 고민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은 두 번의 피크가 있지 않습니까? 120불대까지 두 번의 피크가 우측편에 보면은 1980년대 오일 쇼크 때 있었고 그다음 2011년대 때 있었는데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흔히들 말하면 테슬라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반대급부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북미를 중심으로 이런 전기차가 개화되기 시작하는 빠른 속도로 개화되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펙의 어떤 분위기냐면 오펙은 유가를 올리려고 하니 너무나 이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규제가 강화될 것 같고 내리려고 하니까 국가에 대한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이론적으로 하면 미국 페드가 많은 자산을 확대했기 때문에 유가는 120불대를 넘어갈 것 같은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펙이 증산을 합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유가는 이런 120불대 언더에서 갇혀 있을 공산이 크다. 무엇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 개발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무 가격을 너무 올리다 보면 이게 개발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주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의 과거 주가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전망할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그걸 보면은 그 배터리는 전기차는 양극재, 음극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흘러가면서 모터를 동력을 구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 소재는 양극재하고 음극재입니다. 그런데 음극재에서 국내 1위, 그다음 전 세계 한 11%를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주가 추이를 보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 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3조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0조 원을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조가 1조 이하였어요. 1조 이하였는데 이러다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음극재가 2017년도에 얼마냐면은 매출액이 353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얼마냐면 5천억으로 올라옵니다. 10배 이상 올라오는데 주가는 언제 움직이냐면은 353억 원대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성장 산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빨리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은 진짜 그 그린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갖는 석유화학 관련주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롯데그룹이 지금 이제 수소를 제일 먼저 오늘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했죠. 발표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대차 2020년 11월 달에 보면은 현대차의 그 정의선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만납니다. 만나는 비공개로 만나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예. 제가 볼 때는 현대차의 고민은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수소 전기차로 가는데 수소를 대량 생산해서 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 제조를 해야 우리가 수소 전기차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화답하듯이 그거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건데 화답하듯이 이번 주에 수소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생산 유통에 4조 4천억을 들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실질적으로 보면 2030년까지 한 3조 원까지 지금은 600억 나고 있는데 이렇게 수소를 생산하겠다. 수소를 낮은 가격에 생산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수소 연료 전지차가 가격을 떨어뜨리면은 지금 현재 전기차라든지 석유차를 능가할 수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전기차의 선두주자, 선발주자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언급하신 롯데 정밀화 등은 일종 후발주자가 또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후발주자의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가 보면 흔히들 보면은 그 지금 현재 뭐 전기차 소재라든지 수소차에 뛰어드는 게 늦지 않느냐를 보는데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예를 들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뛰어들 때 우리나라 굉장히 후발주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1등을 올랐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경쟁성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발주자 그리고 두 번째 개화되는 초기에서는 선발과 후발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느 전략을 잘 수립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뒤에 보면 뭐 M&A라든지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자금력은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롯데케미칼하고 LG석유화학이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 두 대형 기업 모두 소외된 기업입니다. 첫째 뭐냐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본업에서는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뭐 지금 이제 에틸렌 가격도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성장에 대한 게 조금 이렇게 시장과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수소라든지 이런 쪽 수소하고 전기차 소재를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많은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LG화학도 제가 볼 때는 어셈블리만 나갔고 그다음 어셈블리 나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캐시로 현금으로 한 15조 원 정도는 LG화학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갔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할 걸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회사로 한 70에서 80%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 6조 정도 배터리 소재를 들어가고 신약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외됐던 대형주 두 개 기업 롯데케미칼, LG화학 정도는 하나는 수소의 관점에서 하나는 전기차 소재의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개화될 거라 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쪽도 발표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좀 좋은 생각을 가져도 되지 않겠냐. 관심 있게 봐달라. 저는 관심 있게 보십사 이렇게 보실 걸 보내드립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거의 6개월 가까이 LG화학은 시장에서 도태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뭐 행복권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분사에 대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차익도 들어오고 또 기본적으로 새로운 신약 개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을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께서 정말 석유화학의 신성장 동력, 과연 왜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는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